안녕하세요, 여러분. 편한 노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견뎌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나이 들어 외로울 때 곁에 없는 건 왜일까?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난주에 자식한테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셨나요? 그리고 그 통화 얼마나 길었습니까? 5분? 10분? 혹시 3분도 안 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서운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입고 싶은 것도 미루고, 오직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자식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요. 자식도 바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 몫의 인생을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가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서운함도 커집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은 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올해 75입니다. 이 어르신은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일주일 전부터 집을 청소하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 자식들은 두세 시간 있다 바쁘다며 돌아갔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독립했듯이 그들도 독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계의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먼저 연락 빈도에 대한 기대를 낮추십시오. 매일 전화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해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정말로 바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가고 싶어 하면 가볍게 보내주십시오. 찾지 않으면 섭섭해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을 나가십시오. 무언가를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를 인정해주는 관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기대하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대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두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요.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옆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큰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 인생이 보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이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식 문제를 내려놓았으니 다음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노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통장에 있는 돈 언제 쓰실 겁니까? 병원비 때문에 아껴두신다고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모아두신다고요? 그런데 그 돈을 모으느라 지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오직 저축만 하셨습니다. 통장에는 몇 척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말하더래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이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돈은 많은데 추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끼고 참고 버텨왔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 교육비 때문에, 중년에는 집 마련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아끼고 있다면 대체 언제 쓰자는 겁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돈을 왜 그렇게 움켜쥐고 계십니까? 미래의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밥맛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쓰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건강한 몸과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십시오. 값이 좀 나가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가보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가족들과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그렇게 지금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을 위해 쌓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돈이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던가요? 불안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1000만 원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100만 원 있어도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재산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비가 가치가 있습니다. 늙어서의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삶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또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바로 건강에 대한 강박입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몸에 나쁘다.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한다. 이 운동을 꼭 해야 한다. 온통 금지와 의무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에 오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가십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산에 가는 게 즐거우시냐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즐겁진 않지만 건강을 위해 억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건강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건강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운동, 지켜야 할 습관들을 의무로만 삼으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오늘 운동 못했다. 오늘 과식했다. 이런 죄책감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서 고통스럽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편안하게 산책하는 것이 오래갑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즐길 수 있는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기, 친구와 수다 떨며 공원 산책하기, 손주와 함께 놀이터 가기. 이런 것들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켜십시오. 앉았다 일어설 때 천천히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즐거워야 마음도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는 필요하지만 기쁨도 중요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완전히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가끔은 달달한 것도 먹고 짭짤한 것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게 먹되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을 드십시오. 떡볶이가 당기면 떡볶이를 드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죄책감 없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춤출 수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 없는 건강 관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건강을 지켜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온통 금지와 의무로 채우며 살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관리하면서 즐겁게 살 겁니까?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100세까지 살더라도 그 시간이 불행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80까지 살더라도 행복했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건강은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억지와 강박이 아닌 여유와 수용이 건강을 만듭니다. 완벽한 식단, 완벽한 운동 루틴보다 중요한 것은 웃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강박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또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을까요? 바로 체면과 남의 시선입니다. 평생을 체면으로 살았던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를 항상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해도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가 필요한데, 남들이 늙어 보인다고 생각할까봐 참고 계신가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보청기를 하면 체면이 깎일까봐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80이 넘어서도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다니셨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다며 거절하셨답니다. 그러다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서야 후회하셨답니다. 쓸데없는 체면 때문에 몸을 망쳤다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80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들 자기 삶 사느라 바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떻게 사는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만 혼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내 삶은 흔들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남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이 보기 좋은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 인생입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편한 옷을 입으십시오. 명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편한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구두가 아니어도 됩니다. 편한 방식대로 말하십시오.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팡이가 필요하면 쓰고 보청기가 필요하면 착용하십시오. 무거운 짐은 부탁하십시오.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십시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으십시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토록 민감한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순환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자존심 세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진짜 자존심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심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체면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멋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면 됩니다. 편안함이 곧 품위입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물건을 사는 것, 식당에서 물을 더 달라고 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것, 은행에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체면도 내려놓았는데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과거의 상처와 후회 때문입니다. 본론 O-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서 벗어나기.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더 선명해지고 현재는 흐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제 먹은 밥은 기억나지 않는데 30년 전 일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문제는
그 과거가 행복한 기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와 후회가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밤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께 했던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올라서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모습이 창피하다고 친구들 앞에서 말했던 기억.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마음을 짓누른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0년 전에 절친했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 후회가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 상처, 아쉬움들을 되새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을 놓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속 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때의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지금처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때의 내가 아는 만큼만 알았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 내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후회는 나를 소모시키고 상처는 나를 묶어둡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그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란 그 일이 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에 더 이상 내 힘을 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대신 평온과 자유로 채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을 품는 것은 남을 해치려다 먼저 자기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 그 독을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기록하십시오. 종이에 쓰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계속 맴돌지만 밖으로 꺼내면 객관화됩니다. 둘째, 그때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미숙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께는 전화라도 한 통 하십시오. 돌아가신 분께는 마음속으로라도 사과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우는 만큼 숨이 편안해집니다. 비우는 만큼 현재가 보입니다. 지금을 살기 위해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교훈을 주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나머지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시간을 과거의 후회로 채울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행복으로 채울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속 짐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집안의 짐도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물건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기억이고 습관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계시죠? 한번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읽으려고 쌓아둔 책, 고장난 가전제품,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정리하려고 짐을 열어보니 20년 전에 산 물건이 그대로 있더래요. 새 것처럼 포장까지 되어 있는 그릇 세트,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만 두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물건을 가진 게 아니라 물건이 자기를 가졌다는 것을요. 물건은 쌓일수록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무게입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많을수록 찾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할까요? 아까워서입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돈은 나갔습니다. 지금 그 물건을 붙잡고 있어도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마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 삶에 남아있을 가치가 있는 것만 남겨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옷장을 여십시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부하거나 버리십시오.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 그릇, 고장난 가전제품,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은 어떻게 버리냐고요? 이해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 자식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 젊었을 때의 사진들. 이런 것들은 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물건들이 정말 추억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쌓여만 있습니까? 진짜 소중한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건 중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것 하나만 남기십시오. 자식들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옷장을 비워야 새 옷을 살 수 있고, 책장을 비워야 새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우면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집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이 넓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청소하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고, 과거를 정리하면 미래가 보인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움은 손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물건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식 기대도 내려놓고, 돈 집착도 줄이고, 건강 강박도 내려놓고, 체면도 버리고, 과거도 정리하고 물건도 비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강박, 체면과 시선, 과거의 상처, 그리고 쌓여있던 물건들까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혼자 지낸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 상태에서 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이 넘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답니다. 밤마다 적막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깨달았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다는 것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를요. 노년의 혼자 삶을 불행으로 단정하는 건 오래된 편견입니다. 실제로 혼자 지내기 시작한 후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생활의 리듬을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TV 소리에 참아야 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비로소 내 리듬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과는 적당한 거리에서 안부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서로 지칩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만났을 때 반갑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와 친해지는 법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편안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비로소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언가 부족한 시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삶을 가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시간으로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타협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온전히 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친구를 만나십시오. 동호회에 나가십시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관계는 필요할 때 만들면 됩니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자식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돈 집착을 줄이십시오. 건강 강박을 버리십시오.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물건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다운지를요. 행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자유로운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